자, 오늘 투버셀러가 단숨에 월 매출 300만 원 만드는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어떤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스토어가 지금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스토어의 매출이 왜 안 나오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잘 돼요가 아니라 왜 안 나올까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안 나오는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가 그걸 풀면 매출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스킬을 통해서 매출을 쭉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일반 스토어들 분들과 다르게 프리미엄 스토어나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어들은 네이버에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기능적인 것들이나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테스트를 저희를 통해서 먼저 하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위 1%만 알고 있다라고 쓴 거는 실제로 저런 정보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말씀드리려고 저렇게 쓴 거고요. 자, 이 세 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하고 계신 스토어가 매출이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셀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러분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네이버라는 큰 마트에 입점한 한 칸짜리 공간의 세입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칸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많은 칸들은 각 그 스토어들마다 네이버라는 마트 안에서 네이버가 입점을 시키죠.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래서 노출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마트의 주인은 네이버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입자입니다. 자, 근데 마트의 주인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트의 주인장이, 우리 오늘 마트 앞에다가 잘 팔리는 거 지정할 건데, 야, 너네 신청해. 너네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신청해.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자, 이렇게 마트의 주인이 마트 앞에다가 자기 공간이기 때문에 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착순 10명만 받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실제로 마트에서는. 자,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쇼핑 파트너 존에 가면요. 매주, 격주, 월 단위로 굉장히 많은 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의 노출에 관련된 것들을 제안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신경을 쓰고 계셔도 한두 번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트의 주인장이 원하는 것들을 이런 곳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한번 봐볼게요. 또 마트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장사 잘 돼야 되는데 고객들이 장바구니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해 보여.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너희들 매대 앞에다, 너희들 존의 앞에 갖다 놓을 사람들은 신청해. 라고 마트에서 이렇게 마트 주인장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9월 27일 날 공지사항을 보면요. 상품 유닛 추가 요소라고 해서 장바구니 버튼을 적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자동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흘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해놓으신 분이 아직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데이터만 봐도 안 하고 계세요. 아직도. 자,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왼쪽을 보시면요. 장바구니 담기가 없죠. 장바구니 담기가 없죠. 자, 이 화면과 적용을 한 화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 오른쪽을 보면 장바구니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UX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자, 장바구니를 안 담으면 뭔가 혼날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넣어놨죠. 자, 네이버라는 이 마트의 주인장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장바구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 그거 귀찮아. 공지사항 보는 것도 귀찮고, 공지사항대로 하는 것도 나 귀찮아. 그냥 무시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셀러분들께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네이버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 결제율 보이시죠? 구매 비중. 네이버 통합 검색과 쇼핑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구매가 나요. 이거 어떻게 나냐면, 내가 쇼핑한 쇼핑마이 탭이나 내가 결제하는 그 화면 안에서 장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네이버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이렇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인장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리고 주인장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매일같이 우리는요, 마트의 주인장, 네이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마트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장이 매일같이 기회를 줘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요. 이게 공지사항 옆에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해 주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 공지사항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매일같이 확인하시는 분도 없고 자주 확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초보셀러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공지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요거 확인이 굉장히 느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트의 주인장이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카테고리 상품 리스트 9월 27일 날 이거 지난주에 업데이트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은품 이미지 기능 추가. 이것도 지금 안 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요. 10월 5일 엊그저께부터 반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상품 정보 아래에 사은품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오른쪽에 요렇게 상품 정보 밑에 이게 뜹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기만 해도 10월 5일부터 내가 만약 사은품이 있어요. 집어넣기만 해도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텍스트만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사은품을 뭔 줄인지도 나도 모르겠어. 근데 바꾸기만 하면요. 이렇게 드러나요. 즉, 사람들이 사은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은품 같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공지사항에 올리고 이 UX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은품을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개발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볼 때 고객들이 여기서 이렇게 체류를 하잖아요. 체류를 하는데 여기를 자꾸 여기서 많이 눌러, 만져, 기다려.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을 강화하는 개발들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은품 이미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고객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남들보다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기회를 줬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서 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거죠. 제가 여기 7일날 나왔던 요 장바구니 기능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여기는 제 경쟁사들이 리스트업이 딱 돼 있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저만 유리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에서 봐서도 확연히 드러나죠. 여기를 보지만 공짜로 이거 주네. 자, 오른쪽은 사은품이 없는 거예요. 기능 설정을 안 하면. 왼쪽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이게 네이버에서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적으로요. 우리는 네이버라는 이 마트에 입점한 한 칸짜리의 세입자예요. 세입자라고 하면 네이버 마트 주인장한테 사랑을 받게 되면요. 맨 앞에 노출시켜줄게. 야, 너 이뻐. 너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니까 내가 앞에다가 노출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 많이 신경 써줄게.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네이버라는 마트 주인장에게 사랑받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식적으로 네이버라는 이 마트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동선들을 막 바꾸기도 해요. 막 UX나 이런 걸 바꿉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느 날 가면 CC 코너가 여기 붙었다가 천정에 뭐가 생겼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마트의 동선이 왜 바뀔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네이버의 UX나 UI가 바뀌어요. 가끔 들어가다 보면 이거 또 바뀌었네. 왜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편의대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줘야 마트도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네이버도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 형태나 화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트의 모습이 바뀌는 형태, 즉 네이버의 사용성이 바뀌는 형태나 방식을 보면요. 아, 고객들이 요즘에 뭘 원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랑 철저하게 연애를 해야 된다. 네이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성향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 공부할 때 뭘 하시죠?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SEO라고 하는 상품명 뭐 넣어야 되고 그 정도에 그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의 형태에서 버튼들이 계속 바뀌어요. 리뷰 최신 순위 어제는 맨 위에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리뷰 많은 순으로 순서가 바뀐다든지. 자, 그런 패턴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지면들만 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는 투잡이에요. 저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공지사항 확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빨리 읽는 순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 표현이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트의 비유를 좀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입자예요. 마트의 주인장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고요. 마트의 주인장이 뭔가를 바꾸면 따라가야 돼요.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안 팔린다고 속타하기 때문에 종종 난 세입자한테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접근이나 이런 게 없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잘 팔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소싱들을 많이 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데 잘 팔리는 제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가져오죠. 굉장히 많은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어떤 게 팔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그냥 막 올리면 하나도 걸리지 않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어떨까요? 막 올려서 하나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올렸을 때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그냥 운인 거죠. 자, 우리가 운에 기대하는 건 뭐죠? 로또를 사죠, 가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또를 삽니다. 자, 5등에 당첨된 게 한 번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5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올리시다 보면 지금 많이 판매가 저조하신 분들 중에는 한 번씩 이거 오늘 2개 팔렸다. 5개 팔렸다.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로또에서 5등에 당첨된 한 번의 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저는 좀 쉬운 것만 할래요. 어려워요. 그냥 로또를 많이 사면 되잖아요. 확률을 높이면 되니까. 수시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봅니다. 많이 산다고 1등이 되나요? 자, 쉽지 않죠. 물론 많이 사면 5천 원짜리 돈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등이 되지는 않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운이라는 건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운에 기댄다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되게 불확실한 삶으로 더더욱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요. 남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자, 남들이 하는 방법이 뭐죠? 수요 대비 공급 적은 거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시고 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좋아요. 잘 팔리는 거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거 말고 진짜 남다른 방법. 자, 근데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 저는 이런 거 진짜 귀찮아. 저 운 좋게 걸리는 거 알려주세요. 로또 명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자, 솔직히 얘기로 죄송하지만, 자, 저렇게 로또 명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돌아가셔서 소중한 불금을 좀 즐기시길 바라고요. 자, 잘 팔리는 제품 찾는 남다른 방법 제가 두 번째 팁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잘 파는 방법을 몰라요. 잘 파는 방법.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소싱하는 것까지 오케이 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잘 파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파는 건데. 자,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어요? 나 많이 팔고 싶어. 비법 알려줘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들 보죠. 근데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하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비신 분도 있고 뭐 그냥 소액 정도만 벌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자, 그래서 물건을 잘 판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거나 해보시면, 자, 우리는 판매자이자 소비자거든요. 나도 소비자예요. 나도 본인도 소비자다. 근데 나 역시도 그러면 소비 심리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판매자고 나도 판매하지만 나도 소비자니까. 근데 생각보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본 적 별로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물건을 사는 모습을 판매자의 시선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내가 물건 어떻게 사지? 내가 구매하는 패턴을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본인이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동선을 한번 기록을 해보신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자, 근데 사실 되게 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물건 어떻게 사지라고 탐색을 한번 해보죠. 내가 뭔가 뭐 세제를 사려고 해. 그럼 검색을 해서 블로그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쇼핑 이렇게 눌러보고 그 다음에 리뷰 많은 게 중요하지 하고 리뷰 많은 걸 눌러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리뷰 많은 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뭐 그 리뷰 앞단에 1페이지까지 읽어보고 괜찮나 안 괜찮나 아래송에 한꺼번에 넣고 구매하고 뭐 이런 패턴이 있겠죠. 본인들만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오래 머무르냐를 따져보잖아요. 어디서 내가 오래 머물렀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구매하기 전까지 내가 뭘 눌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도 기록 하나의 표본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검색해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소비하는 행태를 보니까 나는 상세 페이지 앞에 한 1초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가더라고. 뭐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상세 페이지 최상단 3초가 되게 중요하네. 왜냐? 나부터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리뷰를 보는 성향을 보니까 나는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안 봐. 너무 많아서. 그리고 1페이지에서 한두 개 보고서 걸르는 것 같아.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났어요. 나라는 한 명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떤 흐름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겨. 그럼 상세 페이지 3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그럼 상세 페이지 3초를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위탁이라서 상세 페이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위에다 살짝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받았어도 그 윗단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상세 페이지 위에다가 간단하게 문구를 쓸 수도 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앞단에 설득에 도움이 되는 몇 마디만 더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설득에 도움되는 거 그럼 뭘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걸 써주면 돼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샴푸를 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머릿결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이 머릿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최상단에 머릿결과 같은 데 얘기들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먼저. 순서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받은 위탁에서 받은 상세 페이지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다가 내가 팔려는 제품의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장 먼저 이렇게 써주고 직접 쓸 수 있으면 직접 써도 되고 만약에 난 아이디어가 없고 카피를 잘 못 쓴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빼오면 돼요. 거기 있는 글을 빼가지고 제일 윗단에 올리세요. 자, 윗단에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일 위에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1번, 체류 시간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의 관심사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초라도 2초라도 좀 더 머무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머릿결에 특화된 상품을 좋아하거나 머릿결이 중요한데 들어갔더니 머릿결 얘기가 먼저 있어. 그러면 하고 좀 더 본다는 거지. 근데 내가 머릿결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샴푸 향부터 써 있어. 그러면 뭐야 이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잠시라도 체류 시간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이라는 건요. 상위 노출 가점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잡아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을 잘 타면
매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 3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객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구매를 일으킬 만한 동의를 먼저 위로 올려보겠다라는 사고를 하고 그 작업을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 해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잠깐 앞단만 보고 튕겨나가고 리뷰도 앞에 한 1페이지만 본다라고 딱 내 소비 패턴을 파악을 했어.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뷰 1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리뷰를 그럼 많이 써야겠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죠. 리뷰 1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뷰 1페이지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 리뷰 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리뷰 1페이지에 머릿결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샴푸를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샴푸의 동인 중에서 샴푸를 구매할 때 50% 이상은 머릿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샴푸를 찍고 들어온 사람들의 50%는 머릿결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들어와서 리뷰를 봤더니 시원해서 좋대. 배송이 빠르대. 오래 사용 가능하대. 뻣뻣하게 해결된대. 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애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서 키워왔냐면 자, 제가 샴푸를 팔면 이렇게 팝니다. 머릿결 좋아하지? 와, 미쳤어. 윤기, 찰랑찰랑. 이거를 앞쪽에 다 깔아요. 자, 그러면은 고객이 뭘 선택할까요? 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데이터적으로, 확률적으로 여기를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구매를 높이려면 이것만 까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걸 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리뷰를 보는 순간에도 체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판단을 하기는 이거는 좋은 리뷰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인당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이건 좋은 리뷰라고 보고요. 좋은 리뷰들이 어떻게 되냐면 노출 범위가 많아져요. 요즘에 그 AI템즈나 이런 데에 노출되는 것들은 대부분 통제를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걔네들 AI가 한 거니까. 근데 AI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멈춰있는 존들을 긁어가지고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리뷰 쪽에 상단에 많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어떤 리뷰가 좋은 제품들, 어떤 거와 관련돼서 좋은지 이런 게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건드린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 당연하게도 상위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 매출 가능성도 높아지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런 리뷰 나도 만들고 싶다. 근데 저걸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냐? 이거 어뷰징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죠. 제가 어뷰징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그럴 거면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어뷰징 하는 게 아닌 것도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면 돼요. 자, 네이버의 기능을 이용하고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을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에 뭐가 있죠? 리뷰 이벤트 관리가 있어요. 리뷰 이벤트 관리. 리뷰 이벤트 관리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면 상품 페이지 밑에 리뷰 탭 누르자마자 이게 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리뷰 이벤트 하냐면 잘 써주세요. 이렇게 써요. 근데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머릿결의 변화에 대해서 100개 이상 리뷰해주세요. 2만 원.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뷰를 어차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 돈 주잖아요. 리뷰는 돈 받으려고 하는 용도 외에는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중요하게 고객의 최애 구매 동인이 머릿결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리뷰들이 좀 더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도 스토어 픽으로 박아요, 위에.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이 일반적인 네이버의 기능과 고객의 심리, 돈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다, 목 넘김이 되게 불편한 거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함이 많다. 이러면 목 넘김에 관한 것만 써주세요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트 리뷰의 원리는 그렇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써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고.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객의 심리와 네이버에 이걸 이용하면 어뷰징을 안 하고도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의 리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했잖아요. 내가 구매를 할 때 어디를 주로 보지를 탐색을 해보니까 여기를 좀 중요하게 봤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은 상세 페이지, 좀 더 좋은 리뷰. 자, 요즘에는 리뷰가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어뷰징이 많아지면서 진짜 리뷰를 가르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떻게 하냐면 구체성을 띈 정보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올려줘요. 그걸 찐 리뷰로 보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물론 이거 지금 고객이라고 나도 고객을 생각하고 한번 동선을 보면서 한 건데 사실 본질은 이게 맞아요. 모든 제품이라는 건요. 구매 동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건조대를 살 때 내구성과 컬러, 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샴푸도 그렇고 치약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걸 써야 될지 이걸 위해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주, 즉 이 중에서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요소 때문에 많이 산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찾은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그거 중심으로 가게 되면 확률상 내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구매 동인을 먼저 썼기 때문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탁이고 사입이라고 이걸 못하는 건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윗단을 살짝 올려주는 일만 해도 되고 리뷰 이벤트만 살짝 걸어도 되고 네? 단 전략적으로 거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찾아서 그걸 맨 상단에만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간단한 작업만 해도요. 매출이 나아지고요. 어느 시기에 질문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작업이 고도화되잖아요. 매출이 되게 늘어요. 사람들은요, 제품을 살 때 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곳만 보지 않죠. 비교예요, 비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나 혼자 사고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저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저런 사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상세 페이지, 내 리뷰 페이지가 독보적이었던 거죠. 저는 초반에 브랜드 키울 때 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먹혀요. 먹힌다는 표현은 그래요. 그냥 원리인 거예요, 원리.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는 스토어가 매출이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마트에 내가 세입자인데 마트 사장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심지어 그 매일마다 메일은 안 올라오지만 공지사항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냥 매뉴얼도 자주 업데이트돼요. 저는 출근하면 바로 공지사항부터 봐요. 공지사항이랑 몇 개 있어요. 네이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네이버 다이어리도 있고 그걸 딱 봐요. 왜냐? 저는 세입자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주인 말 귀를 딱 기울이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걸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제품을 잘 못 고르는 거. 그 다음에 팔리게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요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요. 뭘 알면 되냐면 결국 네이버가 돌아가는 구동 원리라는 걸 알면 돼요. 어떻게 돌아가지?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 건 뭐지? 근데 그 수요가 많은 거를 사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스마트 스토어를 저는 이제 기업가를 맡아서도 해보고 아예 그냥 빵인 상태에서 만들어서 한 3, 4개월 만에 그냥 비퍼 띄우고 바로 달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 22만 원 결제가 4월 달에 보면 두 배씩 이렇게 총총 튀잖아요. 자, 이게 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단순히 매출 2배 만드는 비밀 스킬. 자,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사실 단숨에 매출 2배도 가능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출이 안 나오는 세 가지 이유를 고도화시켜서 이거를 해결을 하면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뭔가 배우려면 8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부분적인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뭐 8시간짜리 클래스를 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요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